매일 소상공인을 위한 강의를 드립니다. 메소드 특강. 코로나로 변화하는 소비 패턴 분석 두 번째 시간. 오늘 강의를 맡은 이정욱 대표입니다. 오늘도 코로나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촬영에 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는 코로나로 변화하는 소비 패턴 분석 두 번째 시간, 포스트 코로나 시대 소비 트렌드입니다. 강의 목차는 포스트 코로나 주요 키워드, 포스트 코로나 소비 성향 이해를 위한 핵심 포인트, 포스트 코로나 소비 성향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주요 키워드 보겠습니다. 비대면 무인, 언택트, 온택트, 홈 이코노미, 기본 가치와 기본 욕, 자기 존중, 보상 소비, 위드 코로나, 온라인 구매, 건강관리, 슬세권, 윤리적 소비 이렇게 뽑아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시대는 비대면 무인, 그리고 집, 그리고 자기에 대한 보상, 건강관리,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 이런 것들이 주요 키워드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비대면 온라인이 확산되었습니다.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상 위드 코로나 이러한 재난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계속 함께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시대에서 약간은 조금 잘 살피지 못했던 자기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혹은 기초산업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예를 들어서 제조업이 아직도 강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로 크게 힘든 적이 없었지만 외국 같은 경우에는 소비재 상품이나 IT 쪽으로만 있는 나라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어려움이 있었다는 게 사실입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과 가까운 이웃들과의 교류, 그리고 온오프라인에서 교류가 매우 중요한 키워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소비 성향 이해를 위한 핵심 포인트 3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혹은 위드 코로나에서는 어떤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까? 어떤 게 주로 소비 전망으로 이룰 수 있을까?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첫 번째는 코로나 시대에서 편리했던 것, 소비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늘어나겠죠. 네, 그 흐름대로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코로나 이후에 하고 싶었었던 위치 리스트에 대해서 아마 폭발적인 증가가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편리했던 것,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배송, 온라인, OTT, 비대면, 자기관리, 렌탈 서비스, 옴니 채널, 옴니 라이프, 취미의 다양화, 정기구독, 스트리밍 이러한 단어들이 주요 키워드였죠. 코로나 때문에 조금 빨리 왔고요. 확장되었고요. 써봤더니 괜찮아, 편리해, 손 씻고 간편한데 재밌네 라고 했던 것들은 이전 코로나 시대까지는 아니더라도 지속적으로 상향할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포인트는 코로나 시대 때 하지 못했던 것 중에 너무 관심이 갖고 있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해외여행이 있고요. 사람들과 만나서 오랜 친구라든지 친지라든지 만나서 마음껏 외식한다든지 또 실외에서 운동을 한다든지 실외 스포츠를 한다든지 또 스케일이 큰 뮤지컬이나 오페라 이런 것들은 작은 TV에서 해결해 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영화에 있어서도 IMAX, 3D, 4D, 그리고 VR 같은 대형 스크린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고요. 또 자그마한 극장은 연인이나 프라이빗한 공간으로 바뀌어질 것 같습니다. 또 연극이나 공연에서도 스케일 큰 공간들은 조금 더 각광을 받을 것 같지만 조금 작은 규모의 극장들 역시 변화와 어떤 차별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술자리를 하고 싶다라는 어떤 모 기관의 설문조사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예전처럼 회식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소규모 술자리 이런 것들은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 코로나 시대에 했더니 좋아 편리해 라고 했던 온라인 관련 상품들은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만약에 코로나가 종식되었다면 코로나 시대 동안 꾹꾹 눌러두었던 위시리스트, 대표적인 게 해외여행이죠. 그리고 사람들과의 만남, 그리고 실외 활동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증가할 것이고 또 그 외 실외 활동 중에 영화나 스포츠나 이런 부분에서는 차별화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가 중요한 핵심 포인트로 가져가야 될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공전이라는 핵심 포인트를 가져왔습니다. 공전. 어떤 것의 공존일까요? 제가 가져온 것은 비대면과 대면의 공존, 마스크와 비마스크의 공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공존, 개인의 개인화와 사회적 연결에 대한 공존을 들 수 있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비대면과 대면의 공존에서는 접객 서비스, 어쩔 수 없이 접객 서비스가 있을 텐데요. 거기에는 대면 포함한 비대면이 같이 존재할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키오스크도 있겠지만 종업원들도 같이 응대를 하게 되면 비대면과 대면이 연결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보이고요. 실외에서는 아무래도 비마스크 활동이 생겨나지 않을까라고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위드 코로나를 해서 방역을 약간 완화했을 때, 그러니까 10시부터 12시까지 음식점 이렇게 영업시간을 증가했을 때요, 실제로 그 시간대 배달 웹의 사용 비중이 줄어들었다고 해요. 이전에 10시 이후에서는 식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배달을 의존해야 했지만 그 시간이 풀린 이유는 코로나 시대보다는 확실히 줄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온라인 구매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온라인 관련 업종도 역시 확대될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온라인 쇼핑 및 오프라인 경험을 강한 옴니 채널, 옴니 라이프 채널 등이 조금 두각을 드러낼 것으로 예측하고 있을 것이고요. 또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화상 수업, 온라인 수업만 해봤더니 온라인 수업만으로 안 되는 사회화 그리고 관계적 역동성 등이 부족한 점이 뚜렷한 부족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수업이랑 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하는 것이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나라고 예측해 봅니다. 또한 개인의 취향을 존중하는 사회적 스타일이 바뀌었고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관계 욕구, 사회적 연결 욕구가 강화되기 때문에 비대면 연결이라는 욕구가 추구되어 있는 거죠. 개인도 추구하면서 관계도 추구하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질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편리하고 호응이 높았던 배송이나 온라인 쇼핑 등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코로나 이후에 꼭 하고 싶었던 여행이나 소수의 술자리 모임은 증가할 것으로 보면 공존이란 키워드가 더 깊게 다가오지 않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특징 세 번째, 욕구의 이해가 중요합니다. 혹시 학교 다닐 때 웨슬로우의 5단계 욕구 위계 이론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하위 단계의 욕구가 해결돼야 그 다음 단계의 욕구로 올라간다. 인간의 욕망은 거기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욕구 위계 이론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생명 욕구가 있어요. 생존을 위한 욕구. 그런 생존을 위한 욕구가 충족되면 우리는 안전의 욕구, 그러니까 바람, 추위, 짐승, 또 외부의 어떤 위협에 대해서 내 자신을 지키고 싶은 안전의 욕구로 올라가고요.
그런 안전의 욕구가 해결되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고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 집단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 소속 애정의 욕구를 가지게 되며 그 욕구가 해결되면 그 소속 집단 내에서 자신이 특별히 주목받거나 존경받아야 하는 존경의 욕구, 자존감의 욕구로 올라가게 되죠. 그런 자존감의 욕구도 해결되게 되면 이전에 일경과 학습 경험을 모두 망라해서 내가 내 스스로 하고 싶어하는 것을 이루고 싶어하는 자아 실현의 욕구예요. 왜 욕구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이 욕구가 바로 소비가 있고 생산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겪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따른 환경에 맞는 우리의 욕구와 관련된 생산품이 생산될 것이며 또 그것을 소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개별적인 욕구로는 만드는 욕구가 있어요. DIY라고 해서 Do it yourself라고 하는데요. 수공예라든지 공방 문화는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인간은 호모 루덴스라고 해서 여가를 즐기는, 재미를 즐기는 인간이에요. 이전까지 취미라고 하면 등산이요, 여행이요, 독서라고 했지만 취미의 다양성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봅니다. 스킨스쿠버라든지 암벽타기라든지 차박 캠핑이라든지 이전까지 할 수 없었던 취미들, 예를 들어서 기타를 배운다든지 또 우쿨렐라 그리고 악기를 배운다든지 이런 것들이 온라인 시대와 마중물이 돼서 다양한 취미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또 인간은 고통, 회피 욕구가 있습니다. 불편한 것을 못 참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그 불편한 것을 해결하는 상품들은 지속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인간은 자기 표현, 자기 관리의 욕구가 강력합니다. 예쁘고 잘생겨 보이고 싶은 욕구. 예를 들어서 코로나 시대에서 패션 마스크가 유행했죠. 그런데 마스크라고 하면 자기 얼굴을 가리고 자기 몸을 보호하는 용도이지만 그마저도 멋지고 예쁘게 보이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의 당연한 욕구입니다. 네. 저차원의 욕구는 가장 강력한 욕구예요.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욕구예요. 그런 생명을 지키는 욕구가 해결되면 우리는 사람들과 연결되고 소통하고 그 안에 참여하고 싶은 소통의 욕구, 즉 우리의 욕구가 있는 것이죠. 그런 우리의 욕구가 해결되고 소통의 욕구, 참여의 욕구, 또 커뮤니티에 대한 욕구가 해결되면 우리는 스스로 개성을 추구하려는 욕구예요. 그래서 독특한 물건에 관심을 갖게 된다거나 한정 제품에 관심을 갖게 되거나 혹은 유니크한 어떤 상품에 대한 취미가 발생하는 것이 무관하지 않다. 우리의 어떤 그 소비 패턴, 산업의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인간의 욕구, 그게 곧 생산과 소비라는 것을 기억하고 코로나 이후 시대에 대한 그 환경을 접목하다 보면 우리가 어떤 사업 아이템을 해야 할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핵심 포인트 3가지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소비 패턴을 보일 것을 살펴본다면 좀 더 쉽게 우리의 사업 아이템 혹은 트렌드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이 3가지예요. 코로나 시대에 좋았던 것, 쉽고 편리하게 했던 것, 코로나 끝나면 내가 하고 싶은 것, 그게 무엇인지 볼 거고요. 이전에 코로나 시대에 적응됐던 것과 코로나 이전의 시대에 적응했던 공존의 포인트, 비대면, 온라인, 그리고 마스크, 비마스크, 사회와 개인 이런 것들이 공존한다는 것. 이 3가지 핵심 포인트를 가지고 우리가 소비 패턴을 분석하고 거기에 맞는 전망이나 예측, 적응을 한다면 훨씬 더 쉽게 트렌드를 이해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억해 두세요. 이 3가지 포인트를요. 네. 한 가지 신문 보도자료를 한번 가져왔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단계적 일상 회복을 해서 영업시간이 늘어났잖아요. 그때 관련돼서 신문기사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의 외식 수요는 폭발했고 배달 앱 이용자는 7.3% 감소했다는 신문기사 제목입니다. 내용을 보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확산 이후 급격하게 늘어났던 배달 애플리케이션 이용자가 단계적 일상 회복, 위드 코로나 이후 감소세로 돌아섰다. 17일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모바일 인덱스에 따르면 정부가 위드 코로나 정책을 시행한 이달 1일부터 12일까지 시장 점유율 1위에서 3위까지의 배달앱,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의 이용자 수는 총 72만 3,073명으로 집계됐는데 전달과 같은 기간에 비해서 약 472만 명이 줄어든 7.3%가 줄어든 수치라고 좀 보도자료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 시간대에 실제로 배달앱을 이용했던 이용자는 줄고 외식은 늘어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는 어느 정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이전에 코로나 시대가 아니었던 시대가 공존할 것이라는 게 큰 특징인 거죠. 폭발적인 증가한 것은 다소 주춤세가 있지만 이전까지 하지 못했던 것들이 증가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소비 성향 전망으로 봤을 때, 특징으로 봤을 때 MZ세대가 시작하고 X세대가 주도하며 베이비 부모 세대가 확산하는 측면을 보일 것 같습니다. 일단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불리는 Z세대, 거기에 밀레니얼 세대까지 해서 MZ세대가 새로운 소비 문화인 온라인, 디지털 소비를 시작했죠. 그런데 여기에 이 문화를 주도시켰던 세대가 X세대예요. 아마 그 70년대생 그리고 90년대 학번 이쯤이거든요. 그 세대들은 PC 통신과 인터넷에 익숙한 세대였어요. 그러니까 디지털 적응력을 어느 정도 갖춘 X세대가 이 확산세를 주도했다는 특징이에요. 이렇게 끌어간 이 온라인 문화가 이제는 5060 세대가 적응력을 맞춘 시대가 된 거죠. 온라인에 적응했다라는 거죠. 디지털에 적응했다라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런데 구매 결정이나 구매는 주로 2030, 3040이 해왔는데 이제는 5060도 온라인에서 구매하고 온라인에서 예매한다는 게 특징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5060을 잡아야 한다는 거죠. 네. 우리나라로 봤을 때 5060 세대가 지금의 현재 세대에서는 가장 구매력이 높은 세대예요. 그런데 그러한 구매력이 강력한 세대가 이제는 디지털을 적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대에 맞춤형 온라인 플랫폼, 결제 시스템, 비즈니스 모델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면 훨씬 더 좋은 전략을 짤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대 간의 소비 패턴이 점차 희석되고 있습니다. 왜? 5060이 온라인을 적응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네. 그런 사항으로 초점을 맞춰서 소비 패턴을 분석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5060 온라인 소비는 증가했어요. 연령별 디지털 페이요. 그러니까 간편 결제 있죠. 뭐 삼성페이 등 뭐 여러 가지 페이 있죠. 페이코 이런 간편 결제에서도 60대들도 이제는 쉽게 사용하고 있고 또 50대도 사용하고 40대도 사용합니다. 또한 이용 비중 증가율로 봤을 때는 60대가 무려 61% 증가했고 50대도 43% 증가하였습니다. 기존에 디지털에 익숙했던 20대, 30대, 40대는 합쳐서 한 60% 정도 증가했던 것으로 보이면 5060의 어떤
디지털 온라인 파워가 굉장히 뚜렷하다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네, 5060이 또 OTT나 온라인 스트리밍, 배달 앱에 대한 소비가 증가했어요. 20대의 경우 23% 증가했고요. 30대 60%, 40대 83%, 50대 87%, 60대 93% 증가하였습니다. 음악,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증가한 거죠. 네, OTT에서 영화도 보지만 50대 젊은 오빠들이 예를 들어서 송가인 팬클럽에서 들어서 그 음원들을 스트리밍하고 있다라는 게 실제적으로 드러난 사실이거든요. 이제는 5060도 아직 청춘으로서 온라인 결제를 굉장히 많이 한다라고 알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연령대별 배달앱 이용 증가율을 볼게요. 20대는 27%, 30대는 38%, 40대는 77%, 50대는 무려 102%이고요. 60대는 105%를 증가한 것으로 보면 5060도 얼마든지 배달앱에서 음식을 주문해 먹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점을 우리 사업을 하시는 분 혹은 또 소비자들은 파고든다면 그 틈새 시장이 보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온라인 측면에서는 2030, 40도 주도했지만 이제 50, 60도 거기에 확산세에 뛰어들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5060을 위한 온라인 수업, 온라인 강의, 자기 개발을 위한 온라인 클래스 수강, 유튜브 플랫폼, 넷플릭스, OTT, 원격 진료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늘었잖아요. 그죠? 이게 앞으로도 계속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피트니스 웹에 대한 증가 등을 좀 더 촉발하고 좀 더 그 세대별로 조금 더 분할해서 이렇게 마케팅하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이 이제 일상화되었고 오프라인도 들어왔기 때문에 온, 오프, 옴니 채널, 옴니 라이프라는 측면에서 보아야 할 것이고 5060에 대한 어떤 목표 시장, 차별에 대한 시장에 대한 관심을 가져볼 것으로 볼 것이 필요합니다. 비대면 무인 점포 등이 급격하게 증가해요. 무인 점포는 기존에 아마존 고라고 해서 미국에서 이제 편의점인데 무인 편의점이 생겨났죠. 또 거기에 맞춰서 우리나라 대기업인 뭐 GS라든지 세븐일레븐이라든지 CU라든지 무인 점포를 계속적으로 늘릴 계획이 있고요. 현재 전국에 1000여 개 정도 운영되고 있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무인 카페, 무인 빨래방, 무인 반찬 가게, 무인 밀키트, 빨래방과 커피숍이 결합된 무인 샵인샵, 거기에 또 대면이 필수 불가결하게 필요한 곳이라면 키오스크랑 인간이 공존하는 이러한 것들이 큰 특징이고 그런 부분을 눈여겨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안전소비예요. 가안비라고 해서 조금 돈을 더 들이더라도 좀 깨끗하거나 위생적이거나 프라이빗하게 소비하는 것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감염병이 일상화된 시대로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생각, 위생에 대한 생각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거예요. 요식업 업계에도 방역과 안전관리에 대한 어떤 철학을 가지고 이 분야에 뛰어들고 거기에 대한 경영, 비전이나 지침을 마련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도표에 보시면 혼밥 1인 전문 식당이 282% 증가했고요. 점심시간 배달앱의 이용량도 증가했고요. 또 배달앱의 이용량 자체가 증가했고 이렇게 온라인에서 증가됐고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는 오프라인을 가더라도 안전과 위생인 거죠. 이것은 비단 요식업뿐만이 아니라 어떤 실외 활동 또 숙박업소라든지 이렇게 대민 서비스에서도
그게 가장 중요한 어떤 경영의 준칙이 되어야 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셀프 투자. 자기 만족이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 시대는 불안한 시대, 미래가 불안한 시대,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투자와 준비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강해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 재테크 관련 콘텐츠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죠. 주식이라든지 코인이라든지 투자한 사람도 굉장히 많고, 관련 콘텐츠, 그리고 관련 동영상에 대한 소비들이 증가했죠. 이건 이제 돌릴 수 없다라는 거죠. 관련 콘텐츠나 카테고리, 크리에이티브한 어떤 그런 제품이나 서비스 등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거예요. 거기에 포함해서 자신의 정신적인 건강과 육체적인 건강, 그리고 셀프 업그레이드에 대한 관심이 커질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재테크 희소 제품 프리미엄 판매 리셀 마켓의 이용률이 15% 증가했고, 건당 금액이 34% 증가하였습니다. 온라인에서도 기존 강좌들도 보고 무료 강좌들도 보이지만 프리미엄 강의가 202% 증가하였고, 건강한 몸 관리에 대한 투자, 바디 프로필이라는 촬영 붐이 있었고요. 건강 관련 언급량 자체가 84% 증가한 것으로 보면 앞으로 이런 셀프 투자, 그것은 정신적, 육체적, 그리고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네, 셀프 투자에서는 자기 보호, 안전, 그리고 건강한 먹거리, 운동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겠죠. 그래서 음식도 유기농이라든지 신선한 과일 등이 관심을 가질 거고요. 헬스케어라는 관련 분야가 다양화되고 세분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여행을 가더라도 힐링과 안전, 그리고 건강한 먹거리, 그리고 개별적이고 개인화된 그런 아웃도어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또 집안의 경험들이 여전히 중요한 화두가 될 것으로 봅니다. 크게 보면 해외여행은 국내 여행에 대한 관심이 앞으로도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한 집안의 경험들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익스피리언스에서 안에서 경험한다고 해서 인스피리언스라는 신조어가 생겨났습니다. 인사이드 경험이라고도 하고요. 홈 라이프라고도 하고 홈 이코노미라고도 합니다. 실제적으로 홈 트레이닝, 홈 캉스, 또 홈술, 홈 퍼니싱, 홈 가드닝, 그러니까 식물, 반려식물을 키운다든지 아니면 채소는 직접 키워서 먹는다든지, 또한 사이버 교육, 그리고 OTT, 배송 및 배달, 또 실제적으로 카드 결제 비율로 봤을 땐 강원도 고성이라든지 이전까지 가지 않았던 강원도 양양, 정선, 전남 고흥 이런 데서 실제적으로 이용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전까지 내가 보지 않았던 곳에 대한 관심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홈 이코노미, 재택근무 혹은 집안의 대형화, 세분화, 개별화를 볼 수 있겠습니다. 홈 이코노미 측면에서는 새롭게 등장한 홈 오피스라는 키워드와 그 오피스 환경에 대한 관심, 벽지라든지 홈 퍼니싱, 가구, 그리고 대형 가전, 그리고 개인별 모니터와 노트북 이런 것들에 대한 소비가 늘어날 거예요. 또 이전에 그냥 잠만 자는 공간이었던 방이 재택근무 공간, 또 온라인 학습 공간, 또 홈파티 공간, 이렇게 그 개념이 달라졌기 때문에 조금 더 큰 평수에, 그러니까 수도권에 혹은 서울 주변에 대형 주택들이 인기가 있었고요. 그와 관련해서 또한 대중교통의 어떤 기피로 인해서 대형 자동차에 대한 소비, 플러스에서 차박 관련한 어떤 SUV에 대한 소비들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홈 오피스 공간에서는 개인별 노트북도 필요하고요. 모니터도 필요하고 재택 근무 환경을 위해서
저마저도 카메라나 마이크를 구매했고요. 또 학생을 위한 모니터를 구매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전체적인 홈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으로 지속되었고, 그런 것에 대한 시장의 세분화와 확장력은 지속될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이 만든 평등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 화상회의나 온라인 학습, 그리고 온라인성에서 구매를 결제했을 때 이전까지는 조금 더 오프라인에서 접촉이나 근거리에 있던 사람들이 훨씬 더 유리했던 반면, 지금은 온라인이 일상화된 시절에서 재택 근무에서만 봐도 예전에는 사원, 대리, 과장 이렇게 순서대로 어떤 보고서가 올라가서 부장님이 그런 칭찬이라든지 어떤 공을 가져갔다면, 요즘에는 화상회의에서 재택근무에서 사원이나 부장이나 어떤 직구와 관계없이 평등하게 의견을 제시하고 보고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전까지 보이지 않는 벽들이 사라지고 모두가 평등해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적으로 회의에서 쓰는 그 회의용 화상 어플리케이션에서는 개인별 기여도를, 업무 기여도를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었다고 하거든요. 이러한 변화가 그런 어떤 장벽, 평등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평등하게 해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공연 분야에서도 온라인 콘서트의 공연 결제 비중이 올라가고, 이전에는 서울에서 혹은 수도권에서 결제 비율이 높았는데 향후에는 전국적인으로 어떤 온라인 콘서트에 대한 결제 비율이 골고루 번지게 되는 현상이 큰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온라인상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의 소비가 그닥 큰 차이를 보지 않는다. 그 점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보복 소비예요. 코로나가 종식되면 하고 싶은 일이 1위가 해외여행이었고, 2위가 여행이었고, 3위가 운동이었어요. 그리고 술자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항목들은 대폭 증가할 거겠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볼 포인트는 뭐냐면,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수입이 줄어든 층이 있어요. 이게. 네. 그리고 수입이 유지되거나 증가한 층이 있거든요. 온라인이나 IT나 엔터테인먼트 계통에서 종사했던 사람들은 수입이 늘어났겠죠. 이 사람들은 보복 소비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러나 수입이 감소했던 층들은 아마도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보복 저축을 할 가능성도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수입이 감소했던 층은 소비를 오히려 줄이고 저축이나 예금 상품에 눈을 돌릴 가능성이 높고요. 또 수입이 증가했던 층들은 여행이나 이전까지 하지 않았던 분야에 꽤 많은 보복 소비를 할 것이라는 것을 포인트 삼아 트렌드를 예측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윤리 소비와 ESG예요. 환경, 윤리, 공정의 가치를 두는 MZ세대가 주류인 세대가 되었어요. 80년대생 혹은 그 이전 세대들이 우리 사회 전면에 나오는 시대인데, 이들의 가장 큰 키워드가 공정이거든요. 이 공정과 플러스해서 기후변화, 재난이 우리 사회에 많은 부분 들어왔어요. 그리고 뚜렷하지 않고 불법을 저지르고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사회적 관심과 목소리 등이 증가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국가, 그리고 글로벌한 사회에서 그 화두를 던지는 게 윤리소비와 ESG입니다. 비대면 온라인 환경에서 배달 음식, 일회용품의 증가 등으로 인해서 각종 사회 문제와 기후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반작용으로 소셜미디어에서는 용기내 챌린지를 한다든지, 일회용품 줄이기 운동이라든지, 플로깅을 한다든지, 이러한 현상들이 이루어졌고, 거기에 맞추어서
기업과 국가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에 대한 압력, 윤리 소비에 대한 압력, 착한 소비에 대한 압력이 관심이 많이 가져지게 됐죠. 친환경 제품을 제조한다든지 리사이클링이라든지 업사이클링을 하게 되는 문화가 늘어났고요. 요즘 리무버블 라벨, 그리고 저탄소 상품, 플라스틱 제품 줄이기, 친환경 포장, 또 여러 가지 금융상품에서도 ESG를 적용한 상품을 선보인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회적 압력들이 어떤 생산과 소비를 변화시킬 거고 소비 트렌드를 변화시키는 것으로 예측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화, 세분화, 일코노미스트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양은 줄 거예요. 또 1인 세대가 지금 거의 40%를 육박하고 있거든요. 거의 700만 가구가 1인 세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대로 봤을 땐 3명 중에 1명 혹은 2명 중에 1명이 혼자 살고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혼자 사는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가 개인화를 추구하고 개성을 추구하는 상품들, 유니크하고 작은 상품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혼밥을 먹거나 혼자 영화를 본다거나 과일도 1인분만 파는 상품이 주류를 이룰 거예요. 사회적 교류를 줄이는 대신 소셜미디어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다른 사람을 엿보되 흉내내지만 내 것으로 추구하는 개성 추구가 뚜렷해질 것으로 예측합니다. 그래서 개인화를 추구할 것으로 봅니다. 여기 화면에 보시는 키워드를 보시면 트렌드를 조금 예측할 수 있을 거예요. 혼영, 비혼, 1인 가구, 원룸, 집콕, 원격 진료, 점심, 배달, 여행, 1인과 혼밥과 관련된 연관 검색어로 우리의 소비 트렌드를 예측해 보는 것, 볼 필요가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Q&A 시간입니다. 네, 혹시 댓글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미리 저 받아놓았던 준비된 Q&A를 하겠습니다. 소비 트렌드가 너무 빨리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요? 라고 질문해 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급변하는 소비 트렌드의 변화 속에서 소비 트렌드를 따라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변화시키거나 산업 소비를 변화시키는 동인, 즉 변화의 원천은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음의 조건들을 살펴보시면 소비 트렌드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기술의 발전입니다. 새로운 혁신 기술이 등장하면 그와 관련된 상품과 서비스들이 쏟아지게 마련인 것이죠. 스마트폰이라는 혁신 제품이 등장하고 나서 10년 이상이 흐른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져 있나요? TV, 신문, 은행, 택시, 신용카드, 그것들이 모두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는 스마트폰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인구 구조의 변화입니다. 사람이 모여있는 곳에 자본, 즉 돈, 그리고 사람의 관심이 모여드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이치입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 저출생 시대입니다. 쉽게 말해 고령화 추세에서는 바이오나 헬스케어 산업은 성장할 것이고 출생 아동 관련 산업은 그 숫자가 약화되는 대신에 고급화 명품 산업으로 변모할 가능성이 큽니다. 세 번째는 지금의 시대는 기후변화와 재난과 관련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입니다. 기후변화를 대처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서는 탄소를 줄이거나 화석연료 사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친환경 자동차,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과 일회용품을 제한하는 시스템을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위 세 가지 요인, 원천, 동인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과 사고를 바꾸게 될 것입니다. 기술의 발전, 인구 구조의 변화, 기후 변화와 재난이라는 키워드를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키워드 안에서 트렌드는 이루어지지만 그 기본은 인간의 욕구에 대한 이해예요. 왜냐하면 이 욕망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욕망이라는 심리를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기술의 발전과 인구 구조의 변화, 그리고 기후와 재난을 주목해 보신다면 우리의 소비 트렌드는 예측이 가능한 영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Q&A 볼게요. 요즘 미디어에 자주 등장하는 ESG 경영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릴게요. 기업의 비재무적인 요소인 환경, environment, 사회, social, 그리고 지배구조, governance를 뜻하는 ESG입니다. 자본주의는 자유시장 경제 시스템 하에서 세상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킨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 가지 환경 문제, 사회 문제, 기후 문제를 일으켰고요. 지속 가능한 인류의 문제에 소홀한 점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잘잘못을 떠나 인류의 공동의 문제라는 측면에서 우리의 생존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큰 위협이 되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인류의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지속 가능한 투자라는 측면에서 볼 때 재무적인 요소, 즉 돈과 자본 요소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비재무적인 요소인 환경, 사회, 지배구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사회가 기업들에게 기업의 사회적 책임, 즉 CSR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것을 요구한 것 포함해서 ESG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엔도 유엔의 책임 투자 원칙을 통해 ESG 이슈를 고려한 사회적 책임 투자를 장려하고 있고요. 2025년에는 우리나라에도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의 기업이라면 ESG 공시 의무화를 도입하고 있고요. 2030년에는 모든 상장자가 ESG 기업 공시 의무화를 도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ESG는 중요한 화두가 되었습니다. 더 질문이 없으시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